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장도 다행히 또 빨간불이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연중 최고점을 또 갈아치웠고요. 1%가 넘게 급등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또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증시는 오늘 독립기념일로 휴장인데요. 외국인 선물 순매수가 오늘 1조 7천억 원 넘게 맞아요. 들어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세 가지 연락 창구 열려 있고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열려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번호 샵 2034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목요일 이 시간 함께할 두 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은 이화진 과장 그리고 이지은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특징적이었던 종목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상승이 정말 맞아요. 눈에 띄었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CXL에서는 선두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특히나 CXL 관련주들이 강했습니다. 관련주들 좀 정리를 해봤어요. 뭐 엑시콘, TLB, 네오셈, QRT 등이 있는데요. 오늘 네오셈도 4% 넘게 상승했고요. QRT도 5% 넘는 강세 보여줬습니다. 그럼 오늘은 네오셈에 대한 두 분의 의견부터 먼저 받아보도록 할게요. 키움증권은 네오셈을 두고 메모리 검사 장비의 주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두 분은 과연 어떤 의견일지, 내일장에도 상승 가능할지 의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긍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제 네오셈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세를 좀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시작점이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CXL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가 한 이제 2026년 기준으로 한 21억 달러입니다. 네. 21억 달러면은 대략 한 2.5조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는 있는데, HBM 쪽으로 만약에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CXL이라는 게 결국에 메모리 확대를 통해서 속도를 진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는 있지만은 결국에 실적에 대한 성장률로 봤을 때는 오히려 HBM 쪽이 좀 높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긍정이라 보였던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향이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서 CXL의 역할과 이런 이슈들이 당연히 네오셈이나 아까 QRT나 다른 검사 장비 업체들에게도 수혜는 당분간 좀 나올 수 있는 측면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오셈은 일단 긍정에 대한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내일장 삼성전자와 함께 주가 흐름 잘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이지은 대표님의 의견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또 긍정을 주셨는데 이 CXL 관련주가 이 테마적으로 좀 다 같이 좀 시세를 같이 내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다 같이 어느 정도 동조화된 흐름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저는 일단 네오셈이랑 엑시콘 두 종목을 이제 탑픽으로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양산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이제 테스트를 하려고 지금 3분기 중에 테스트하기 위한 이제 물건을 받았다는 이슈가 있는데 여기서 협력사인 엑시콘과 네오셈이 그 장비에 대한 부분을 공급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서 직접적인 수혜주는 이 두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CXL은 이제 삼성전자가 HBM 쪽으로는 물론 이제 좀 좋은 결과 나올 게 임박했다는 소식들이 거의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차세대 먹거리로 또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을 HBM과 함께 가는 쪽이라고 봤을 때 그와 관련돼서는 저는 확실하게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두 종목을 일단은 탑픽으로 좀 보고 있고 지금 오늘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를 찍어줬는데 지금 엑시콘은 그래도 주가적인 측면에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상방눈이 좀 덜 부담스럽게 열려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엑시콘이 원래 더 좀 강했던 종목인 만큼 네, 엑시콘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오셈뿐만 아니라 엑시콘 또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내일 시장에서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 종목으로는 HLB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말 악재를 딛고 부활했습니다. FDA랑 추가 미팅을 마치고 이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닌 허가를 재신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상한가 이후에 오늘 또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왔는데요. 과연 이 상승 이어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 HLB는 안타깝게 두 분 다 부정을 주셨어요. 네, 그럼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또 HLB 가지고 계시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맞아요. 네. 좀 시원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물론 이제 항서제약 쪽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보완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이제 향후에 2개월 뒤나 한 6개월 이제 뒤쯤에 이제 재심사를 이제 할 것으로 보이고는 있는데, 물론 이제 제가 부정을 들었던 이유는 네. 사실 그동안 저 수급 쪽으로도 많이 올라왔었고, 결국 이 가남 시장이 이제 HLB가 얼마만큼 이제 북미 시장에서 침투하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는 있는데, 사실 오늘 이제 HLB 시총이 지금 10조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합치면 한 15조 정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가남 시장 자체가 아직은 규모가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2023년 기준이긴 하겠지만은 아직 3조, 4조 시장이고 2030년을 가더라도 이게 6조, 7조 시장으로 좀 가는 시장이지 HLB처럼 이렇게 주가가 벌써 10조 이상의 시가총액을 보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과연 그 매출에 따른 물론 향후에 매출이 계속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충분히 상관없겠지만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게 가남 시장에 대한 그 타겟이 생각보다 클까? 물론 결국에는 FDA 승인 이전까지는 시세는 오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3월 달에도 그렇게 올라왔었고 결국에는 그 이후에 세로는 효과가 꾸준히 저는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엔 그겁니다. 왜 애널리스트들이 HLB를 커버하지 않을까? 이게 제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이오 업종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두 분 모두 HLB를 부정 의견 주셨기 때문에 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바이오 종목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최근에 뭐 미중 갈등 수혜주로도 바이오 떠오르고 있고 네. 비만 치료제, 뭐 플랫폼 기업들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과장님은 만약에 HLB를 지금 매도해야 한다라고 하면 바이오 종목 내에서 어떤 섹터를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큰 틀로 봤을 때 신약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바이오 플랫폼이 있는데 올해 주가를 보더라도 바이오 플랫폼 업체들이 그만큼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 굳이 우리 신약 물론 신약 개발 뭐 SK 바이오팜의 에스코프리도 있고 셀트리온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지만은 HK 이노엔의 K캣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빅파마와 경쟁할 수 있는 블록버스터급에 대한 매출이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고 이거는 저는 이제 HLB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알테오젠이나 에이빌 바이오나 아니면 리가켄 바이오와 같이 기존의 빅파마 업체들이 만든 그 신약의 하나의 그 첨가제 역할이나 플랫폼 역할을 해주면서 그만큼 로열티를 받는 구조가 결국에 올해 우리 제약 바이오 업체에서 그쪽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향후에 로열티로 몇 조 이상, 거의 5천억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받는 로열티 구조가 이제 하나 둘씩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외국인 수급이나 우리나라 기관 매니저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좀 타깃을 더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 신약에 대한 리스크는 생각보다 오히려 클 수 있다는 점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에 그런 밸류를 땡겨줄 수 있는 측면이 알테오젠, 에이빌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최근에 페트론까지 이런 측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도 있고 사실 그 미국의 대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면서 제약 바이오 업종이 좀 대표적으로 수혜주로 꼽히고 있으니까 그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디은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뭔가 실적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로 봐야 될지 아니면 뭐 비만 치료제처럼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봐야 될지. 일단은 플랫폼 기업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때도 실적이 좋았는데 이제 그 흑자 전환을 하면서 2분기에 대한 실적도 좀 기대가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그 플랫폼 ADC 플랫폼에 대한 가치가 한 2조 원 정도 규모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앞으로의 이런 기대치도 있겠지만 추가적인 또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도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리가켄 바이오도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어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래서 일단 후발주를 좀 보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저는 CDMO 관련돼서 종목들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중 갈등에 의해서 이제 이쪽에서도 뭐 우시 바이오도 이제 만약에 시장에서 미국 쪽으로의 그 팔로가 막히게 되면 다른 대체를 찾았을 때 그 대체안이 어디가 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제약사 20군데 중에서 16군데를 고객사로 가지고 있기도 하고 워낙 관련돼서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입증된 부분들이 이미 많기 때문에 이번에 1분기 때 영업이익단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있었어요. 지금 공장을 새롭게 짓고 인력을
더 충원하고 하는 데 있어서 나가는 비용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고객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한 번 거래를 한 고객사들이 다시 한번 거래를 재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CDMO 관련된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 무겁긴 하지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가켄바이오는 플랫폼 쪽으로 아직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좋게 보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종목 내에서 두 분의 탑픽 종목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일 시장을 좀 대비를 해봐야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선물 매수가 1조 7천억 원 넘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진짜 반도체를 봐야 하는 시간인가 싶은데 두 분이 오늘 또 탑픽 종목으로 반도체를 꼽아주셨더라고요. 맞아요. 과장님의 탑픽 종목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 어떤 종목 공략하면 좋을까요? 네, 이오테크닉스를 좀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오늘 한 15% 이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은 사실 그동안 오히려 주가도 충분히 좀 조정을 받아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삼성전자다. 사실 뭐 주상전에서도 계속 꾸준히 삼성전자 롱을 얘기를 해왔던 거는 결국에는 기존에 젠슨왕 대표도 꾸준하게 이제 컴퓨텍스에서도 계속 말을 해왔었고 오늘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내에서도 대대적인 이제 직제 개편,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HBM 관련된 개발팀도 신설을 했고 실제적으로 거기 팀장에 이 기존에 있는 디램 전문가 손용수 팀장을 영입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좀 사활을 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내일 실적 충분히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8.2조에서 9조까지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애초에 오늘 외국인 수급 자체가 기관과 합쳐서 1.2조에 대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오늘 뭐 관련된 HBM 컬테스트 통과 여부 물론 이게 루머성도 있었고 예를 있었지만은 그거와 상관없이 외국인은 어차피 지금 8월이든 7월이든 결국에는 HBM3.1을 양산을 어느 정도 할 것으로 좀 시장을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오테크닉스가 기존에 있던 레거시 쪽에 디램에 대한 노출도가 굉장히 높은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HBM 후공정, 뭐 스텔스 다이싱 장비나 레이저 이제 그루빙 장비와 같은 이제 수혜들이 하나둘씩 이제 상반기에 기대감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뭐 결국에는 뭐 큰 반등이라기보다는 이제 시작이라는 이제 스타트라고 생각한 점에서 향후에 하반기 이런 수준 모멘텀의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다. 아마 오늘 내일 실적 발표 나오더라도 아마 7월 30일쯤 제 생각에는 컨퍼런스 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아마 정영은 부회장이 이런 일정이나 향후 HBM3E 일정이나 아니면 레거시 쪽에 대한 캐펙스 투자가 여기서 본격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장님의 픽을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지은 대표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안에서 뭐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저는 DI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봤을 땐 시장에서는 어쨌든 좀 바닥권에 있고 그동안 많이 빠졌던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쳤던 종목, 뭐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최근 시장에서의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이제 국산화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좀 시세가 강했던 모습을 보여줬는데 대표적으로 DI랑 YC 이런 종목들이 좀 시세가 강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HBM 관련된 시장에 대한 뭐 수혜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시장이 이제 앞으로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국산화에 대한 수요를 굉장히 원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종목들이 시장 대비 반도체 종목들 조정받을 때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일단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시세를 올려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움직임을 DI와 YC의 움직임을 보니까 역시 최근 강했던 종목들, 최근 거래량이 강하게 실렸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단기적인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단기적으로 퍼포먼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DI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3만 원, 3800원까지 6월 27일에 가격이 형성이 되었는데 3만 원까지는 그래도 다시 한번 삼성전자의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 삼성전자 밸류체인 기업이기 때문에 3만 원까지는 한번 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의 실적 발표와 함께 좀 모멘텀이 되어질 수 있을지 정거점 부근인 3만 원 정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픽도 들어봤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지금 빠르게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 상담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